안녕하세요. 정말 눈부신 5월입니다. 이번 주는 종자독서 82번째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읽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은 1934년 충남 아산에서 출생을 해서 2022년 올 2월에 88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노태우 정부 때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고 문학 박사이고 수많은 저서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20대 때 읽은 축소지향의 일본인이 너무나 강렬했습니다. 무엇보다 88 올림픽 때 잠실 운동장에서 아이가 굴렁쇠를 굴리던 정적의 시간은 동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아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장면이 될 겁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 이어령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목 다음에 나와 있는 문장은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장관을 하고 금관 문화 훈장을 받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았지만 어떤 삶이든 꽃길만 있었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딸과 외손주를 앞세우는 아픔을 겪었고 88세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으로 내 것인 줄 알았으나 모든 것이 선물이었다라는 멘트를 남기고 본래 있었던 자리, 탄생의 자리, 엄마 곁으로 가셨습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 머리말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책의 머리말에는 이 책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부분이잖아요. 선생님이 암에 걸려 투병 중이던 2년 전 가을 나는 당신을 만나 인터뷰했다. 그때 선생님은 말했다. 내가 느끼는 죽음은 마른 대지를 적시는 소낙비나 조용히 떨어지는 단풍잎이에요. 때가 됐구나. 겨울이 오고 있구나. 죽음이 계절처럼 오고 있구나. 그러니 내가 받았던 빛나는 선물을 돌려주려고 해요. 선생님은 라스트 인터뷰라는 형식으로 당신의 지혜를 선물로 남겨주려고 했고 나는 그의 곁에서 재앙이 아닌 생의 수용으로서 아름답고 불가피한 죽음에 대해 배우고 싶어 했다. 그렇게 매주 화요일 삶 속의 죽음 혹은 죽음 곁의 삶이라는 커리큘럼의 독특한 과외가 시작됐다. 무엇보다 스승은 내게 죽음이 생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어 했다. 이 책은 죽음 혹은 삶에 대해서 묻는 애잔한 질문의 아름다운 대답이다. 이 가르침을 책으로 읽은 김지수는 기자생활 27년 차이고 여러 책을 출간한 유명한 작가입니다. 삶이란 필연적으로 죽음과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는 일이 바빠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애쓰며 욕심부리며 살아갑니다. 뉴스에도 지인들의 부모님도 혹은 지인들도 곳곳에 죽음을 경험하지만 실상은 가까운 이의 죽음을 경험해봐야 죽음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친정 엄마의 죽음, 그 다음에 정년을 앞두고 앞갑게 돌아가신 작은 아버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진지하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이 혹은 죽음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깊이 하게 됐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가깝게 느껴지겠지만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죽음이란 관념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는 간간히 제 의견이 들어가 있고 지금부터는 책을 읽고 제가 밑줄 친 부분을 문장의 연결이 아니라 낱낱의 문장을 그대로 읽어 가겠습니다. 죽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게 이 인터뷰의 핵심이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결과적으로 그는 내게 어둡고 눅눅한 임사체험, 죽음의 체험이 아니라 무섭도록 강렬한 탄생의 체험을 들려주었다. 죽어가는 스승의 곁에서 삶의 진실을 듣고 싶어하는 독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정확히 이해했다. 그를 볼 때마다 나는 활화산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한 번도 지적인 폭발을 멈추지 않은 활화산 같은 선지자. 배꼽은 비어있는 중심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비어있다. 생명의 중심은 비어있지. 다른 기관들은 바쁘게 일하지만 오직 배꼽만 태연하게 비어있다.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독서하라. 큰 질문을 경계하라. 이 말은 그대 담론 말고 큰 목표 말고 지금 이 시간에 실행할 수 있는 아주 작고 구체적인 것들, 일상에 자잘한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정오란 존재의 정상이다. 뭐든지 절정은 슬픈 거야. 정오가 지나면 모든 사물에 그림자가 생긴다네. 상승과 하락에 숨막히는 한계. 생의 절정이 죽음이라는 걸, 그게 대낮이라는 걸. 이 부분은 좀 철학적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지는 꽃처럼 생명도 죽음이라는 게 있으니 절정을 맞이할 수 있는 거다. 만약 생명이 영원한 것이라면 생명이 귀한 대접을 받을까요? 아이 어릴 때 하는 깍꿍놀이 있잖아요. 이게 엄마 있네 없네 하는 놀이랍니다. 여기에 이렇게 깊은 뜻이 담겨 있는 줄 정말 몰랐습니다.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돌아올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 엄마 입장에서 말하면 엄마가 없어도 엄마가 돌아올 거라는 확신을 주고 키운 아이는 평생 삶을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자라고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신뢰를 심어주지 못하고 키운 아이는 자라면서 자기 자신을 삶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안이 많다고 합니다. 정말 결혼 공부가 절실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아내가 되어야 할지, 남편이 되어야 할지, 어떻게 부모가 되어야 할지 이런 공부를 의무적으로 하고 결혼하는 제도가 시스템적으로 실행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새는 날아다니는 수묵화야. 그런데 우리는 배고픈 시절에 그 작고 여린 것의 앞가슴을 먹었다네. 덮어놓고 살지 말게. 덮어놓은 것들을 들추는 게 철학이고 예술이고 진리라네. 저는 이 부분에 아주 깊은 밑줄을 그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살고자 한다면 죽음을 우리 곁으로 불러와야 한다. 역설적으로 죽음이 우리 일상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내쫓았잖아. 죽음을 죽여버렸지. 집에서 병원으로, 병원에서 화장장으로 그것도 집에서 될 수 있는 한 멀리 죽음을 깨끗이 치워버리고 나니 죽음이 공포가 되었던 거지. 하지만 팬데믹 앞에서 죽음이 코앞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한때 뉴욕 거리에 시체 안치소가 들어서고 시신을 실은 냉동트럭이 즐비할 때 비로소 지구의 인간들이 생명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지. 전 인류가 죽음을 잊고 돈놀이 관능적인 감각에만 빠져있다가 퍼뜩 정신이 든 거야. 학교에서 학생들 집에 무슨 가구, 무슨 가전제품이 있나 다 조사하던 시절이 있었지. 아이들은 동급생에게 무시당할까봐 피아노가 없어도 있는 채를 하고 냉장고가 없어도 있는 채를 하고 엄마가 없어도 아빠가 없어도 다 있는 채를 했어. 초등학교 아이들의 평등에는 거짓말이 큰 기여를 했다네. 거짓말만이 그 아이를 평등하게 만들어 주었지. 내년 3월이면 나는 이 세상에 없을 거야. 그때 책을 내. 살아있을 때 내면 내가 멋쩍잖아. 삶은 고통을 피해가는 게 아니야. 정면으로 맞이해야 해. 고통은 남이 절대 대신할 수 없어. 오롯이 자기 것이거든. 상처와 활이 하나가 됐을 때는 아무도 끝내지 못했던 전쟁을 끝낼 수 있고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네. 상처와 활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사회, 그게 창조적인 사회고 희망이 있는 사회라고 나는 말하는 걸세. 유럽에서 장녀, 깡패, 죄수들을 전부 태워 미국으로 쓸어 보냈잖아. 그렇게 해서 남은 사람들로 살아가면 그게 건전한 사회인가? 아니라네. 반면 미국은 그런 쓰레기 취급받던 인간들이 함께 모여 성장해 간 거야. 상처와 활을 동시에 가졌기 때문에 구대륙이 아닌 신대륙에서 새로운 종교, 정치, 문화가 끌어오를 수 있었던 거야. 그게 미국의 힘이라네.
엉망진창이 어마어마한 힘이라네. 다양성의 힘, 그게 바로 상처의 에너지라네. 저는 이 책을 참 달게 읽었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옮기기에는 정말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책은 혼자 읽고 느끼기에 좀 적합한 책이었고요. 한참 지나서 제가 또 성장하고 나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봐야 할 책이기도 했습니다. 종자독서 83은 죽은 자의 집 청소, 84는 보도 셰프의 이기는 습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